수능 완성 제3강 화법과장문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5번부터 37번 문제, 자, 토론 지문 문제풀이 해볼게요. 자, 먼저 토론 문제 풀 때는 논제를 보라고 했죠? 학교 복합시설의 수를 늘려야 한다가 논제입니다. 그럼 찬성 측은 시설의 수를 늘리자라고 주장하는 측이죠? 자, 이제 찬성 측부터 한번 관련된 선지 연결해 볼게요. 자, 먼저 35번에 2번 찬성일은 입론 단계에서 특정 용어의 개념을 언급하며 논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자, 여기 있죠? 학교 복합 시설이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하니까 바로 찾아지네요. 자, 그 다음 우리가 토론은 쟁점이란 게 있다고 했죠? 자, 상대방과 다투는 지점을 출제자가 미리 알려줬네요. 첫 번째 쟁점은 학교 복합시설의 수를 늘리는 것은 지역 주민의 삶의 개선에 기여한다라는 쟁점에서 찬성과 반대가 토론하고 있는 겁니다. 자, 36번에 2번 볼까요? 쟁점 1과 관련하여 학교 복합시설 개방이 거주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가 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자, 바로 여기에 있네요. 자, 학교 복합시설이 운영된 지역에서 거주지역의 주민들 만족도가 학교 복합시설 운영하기 이전에 비해 증가했습니다라는 조사 결과를 제시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36번에 1번 쟁점 1과 관련하여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것이 주민들의 체육 참여율 제고로 이어진다는 점을 수치로 제시하고 있다. 자, 바로 아래 문장이죠. 자, 신문기사를 봤더니 어떻다? 생활체육 참여율이 20% 가까이 상승하더라 라고 이렇게 수치를 제시해 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쟁점입니다. 학교 복합시설의 수를 늘려 재정을 확보하는 게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원, 그러니까 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로 내려가 볼게요. 자, 이 수익은 노후화된 교육 기자재 교체나 프로그램 운영, 교직원 역량 강화에 재투자됩니다. 자,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자, 3번이 뭐가 틀렸는지 알겠죠? 찬성 측의 발언 어디에도 다른 나라의 사례가 쟁점 2와 관련해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36번에 4번 확인할 수 있죠? 교육 환경 개선과 관련한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다 라는 거. 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되고 이 수익을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에 재투자한다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쟁점이에요. 자, 학교 복합시설은 학교와 지역사회 간 신뢰 형성의 핵심 요인이다. 자, 그래서 쟁점 3과 관련하여 학교 복합시설이 학교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신뢰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보여준다. 자, 여러 군데서 찾아지는데요. 여기 보면 학교 복합시설이 학교와 지역사회 간 신뢰 형성한 중요 기반입니다 해서 찾아도 되고요. 그 다음 학교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가 60% 이상 상승했습니다 해서 찾아도 되고요. 마지막 문장 사회적 연대와 신뢰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해서 확인해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36번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35번. 자, 입론 측의 마지막 발언 좀 볼까요? 찬성일은 입론에서 전문가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며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읽는 동안 찬성 측이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 장면은 없죠? 자, 그래서 35번의 1번은 적절하지 않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측 반대신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기에 보면은 반대신문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쭉 적혀 있는데 우리가 이미 수업을 통해서 반대신문의 개념은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문제풀이에 필요한 부분만 체크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찬서 측 한번 보겠습니다. 찬성 측에서 학교 복합시설의 수를 늘리는 게 지역 주민의 삶을 높이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며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자, 요거 화살표 보이죠? 이게 입론 측의 마지막 발언이죠? 자, 요 발언을 그대로 한번 뭐 했습니까? 재진술했죠? 자, 그 다음에 뭐 하나요? 그런데, 자, 하지만이란 담화 표지가 이제 여기서 반전이 있음을 알려주죠?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데 이러한 재정적 부담이 우리가 받을 교육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문제 삼는 반대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37번에 2번 반대 신문 매우 잘했죠? 자, 2번이 일단 답이라고 한번 체크해 놓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찬성 측의 답변 아닙니다. 학교 복합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정부 보조금과 시설 이용료 수입으로 충당이 되고 또 운영하는 수익금이 학교 교육 환경에 재투자됩니다라고 해서 반대 신문에 대해 답변을 할 때 예상되는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차근차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반대 신문으로 가죠. 자, 학교 복합시설이 들어오면 발생한 소음과 혼잡이 오히려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특히 방과 후 야자 시간에 집중 방해됩니다. 자, 요거 37번에 5번 적절하지 않네요. 지역 주민들의 학교 복합시설 이용 시간을 학생들의 수업 시간과까지는 방금 발언 속에 나오는 얘기인데, 분리하는 것이 학교 복합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이란 측면과 모순된다. 자, 이런 말은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복합시설이 들어오면 학생들 공부에 방해되는 문제 어떡할 거냐라고 이렇게 한 거지, 이 시간을 분리하는 게 지역사회 발전과 모순되지 않냐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 아니죠. 자, 37번에 5번 적절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 자, 찬성 측 답변 들은 뒤에 이제 반대 측, 다시 반대 신문 이어갑니다. 자, 내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학교 복합시설에 들어서는 상업시설로 인해 학교 주변 상권이 쇠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걸 알고 있느냐라고 해서 자, 35번에 2번 조사한 내용에 대해 상대방이 이것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자, 37번에 3번 볼까요? 학교 복합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 방금 여기 있죠. 이 시설 들어서면은 상업시설로 인해 학교 주변 상권은 오히려 쇠퇴한다. 그러니까 복합시설 안에 아마 여러 가지 상가들도 같이 들어가나 보죠. 자, 그런 부정적 인식을 근거로 상대 측 주장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를 밝히는 건 아니죠. 오히려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생길 때 어떡할 거냐 이렇게 질문한 거니까요. 자, 안 되겠고요. 자, 나머지 선지들도 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학교 복합시설 운영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조사 자료가 어떤지 출처 좀 내놔봐라 이렇게 반대신문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 개인의 경제적 이익 추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가치와 충돌하는 걸 지적하는 내용도 반대신문 속엔 없습니다. 자, 그러면 37번은 아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지문 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 38번부터 41번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지문은 강연, 전문가가 하는 강연 지문이죠. 그 다음에 그걸 듣고 학생이 글을 작성한다고 합니다. 자, 1문단부터 한번 관련 선지 연결해 볼게요. 자, 39번에 2번. 해양 생태계가 직면한 환경위기의 대표적 사례를 좀 제시해야겠다 해서 그 대표 사례가 바로 뭡니까? 갯 녹음 현상이란 사례를 이 강연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 41번에 1번. 가에서 수온 상승과 갯 녹음의 관계를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뭘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바다가 지금 어떻다고요? 수온 상승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갯 녹음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41번에 1번 적절하네요. 자, 그 다음 38번에 1번. 핵심 화제와 관련하여 특정 현상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자, 여기 갯 녹음 현상이란이라는 특정 현상에 대해서 요러요러한 현상을 말합니다. 라고 개념을 설명하고 있죠. 자, 이제 이런 거는 뭐 쉽게 바로바로 풀어낼 수 있지요. 자, 38번은 적절한 거 찾는 건데 1번이 바로 적절해 보이네요. 자, 41번에 3번. 가에서 무절산호류가 안반을 장악하면 자연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언급한 내용이 있다. 자, 바로 요 부분. 자, 무절산호류가 장악한 안반은 다른 해조류가 뿌리 내리기 어렵다라는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강연의 시작부인데, 자, 38번에 5번 보면 강연 내용의 순서를 제시해서 뒤에 이어질 강연의 내용을 미리 언급하는 거 발표 시작 부분에 나타나지 않았죠? 그럼 38번에 5번은 여기서 걸르고 가도 되겠네요. 자, 이제 2문단 보겠습니다. 자, 2문단 첫 번째 문장, 여러분 바다 식목일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라고 방금 뭐 했나요? 청중에게 질문을 던졌죠. 근데 이 질문이 강연 내용을 이해하였는지를 물어보려는 질문이 아니라 청중의 배경 지식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죠. 자, 38번에 3번 일단 이 첫 번째 질문에서는 적절하지가 않구나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39번에 1번 바다숲을 인공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내가 좀 제시해 봐야겠어 라고 해서 자, 요 부분 연구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수중 건설 로봇이나 인공호초를 활용해서 해조류 포자가 가서 안정적으로 착생할 수 있도록 하는 복원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 노력에 대해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 39번에 4번이요. 해양 생태계 복원 노력의 가치를 생태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자, 요만큼이에요. 자, 바다숲 조성이 갯녹음으로 정체된 생태계의 새로운 종을 유입시키는 건 생태적 측면의 가치겠고요. 그 다음, 여기 경제적 가치는 용어가 그대로 써 있죠? 경제적 측면으로 설명하겠다. 적절합니다. 자, 39번은 3번이 적절하지 않은데요.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블루카본이 의미하는 바를 밝힌다라고 했는데 여기 지문에 보면 그냥 블루카본은 단기간에 많은 탄소를 흡수 저장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받습니다라고 해서 블루카본의 장점만 제시돼 있고 어떤 다른 대상과 비교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읽은 문장은 41번에 2번을 또 설명할 수 있는데요. 가에서 블루카본이 단기간에 많은 양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 예, 방금 그런 언급을 했죠? 자, 여기까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38번에 3번. 자, 질문이 한 번 여기 또 나오네요. 해조류를 활용한 바이오매스 에너지가 화석연료를 대처할 차세대 재생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사실 아시나요? 라고 이렇게 청중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역시 이 질문도 강연 내용을 이해하였는지 확인하는 질문은 아니죠. 자, 38번에 3번 질문 나올 때마다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적절한 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문단 볼게요. 자, 39번에 5번. 해양 생태계가 파괴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며 바다숲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해야겠다. 자, 여기 보면 해양 생태계 보존이 인류 생존에 걸린 기후안보 핵심 과제다라고 해서 먼저 중요성 얘기했고요. 그 다음 해양 식물이 소실은 탄소 저장고 붕괴를 초래하여 기후샘 시스템 전체를 위협한다라는 게 문제 상황이죠. 자, 순서가 바뀌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문제 상황 제시하고 중요성 강조했으니까 39번에 5번은 적절하고요. 자, 그 다음 41번에 두 개 선택지 한 번에 해결해 볼까요? 자, 청소년의 일상적 행동이 필요하다. 자, 여기죠. 일회용품 사용 줄이고 분리배출 철저히 실천하자. 그 다음 41번에 4번 해조류가 물고기 먹이와 쉼터가 되는 바다숲과 같다. 자, 여기 그대로 써 있죠? 자, 41번에 4번과 5번 모두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8번에 답은 아까 우리가 찾아놨죠? 자, 나머지 선택지 이제 강연을 끝까지 들어봤는데 청중의 특성, 그러니까 내 강연을 듣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죠? 라고 이런 특성을 설명하는 부분 없었고요. 그 다음 강연 내용과 관련한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는 내용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강연과 관련한 선지 한번 쭉 다 훑어봤으니까 이번에는 이 강연을 들은 학생들의 장문, 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문단. 자, 40번 문제 자료 활용의 문제가 있는데, 자, 한번 볼까요? 자료 40번에 3번 먼저 보세요. 왜냐하면 3번이 1문단을 보완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자료 2를 활용할 건데, 자, 자료 2가 요 연구 보고서입니다. 맹그로브와 갯벌의 블루카본의 탄소 저장량이 침엽수림이나 열대우림보다 많다는 내용. 자, 그래프 자체가 실제로 보니까 탄소 저장량이 맹그로브나 갯벌이 많지요? 자, 이 내용을 블루카본의 가치가 높다는 내용의 근거로 써야겠다. 자, 여기 보니까 블루카본도 그 해양 생태가 흡수하고 저장하는 탄소인데 이것이 가치가 뭐 맹그로브나 갯벌과 같다. 이렇게 뒷받침하면 되겠네요. 자, 적절하고요. 자, 그 다음에 41번에 2번 선지 한번 볼까요? 자, 내가 이 글을 쓸 때 블루카본의 생태적 기능을 통해 블루카본의 의의를 좀 제시하겠어 라고 해서 가에서 블루카본이 단시간에 아주 많은 양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이죠. 자, 요만큼이요. 자, 읽진 않을게요. 자, 눈으로 이렇게 보시고요. 자, 나에서는 요 니은 블루카본의 의의를 제시하겠어 라는 걸 반영하기 위해 블루카본의 탄소 저장 밀도와 격리 능력이 그린카본보다 뛰어나다는 점을 비교해서 제시하면 되겠어. 네, 아주 적절하게 잘 제시가 돼 있네요. 자, 41번은 뭐 큰 문제 없으면 일단 2번이 답이라고 한번 체크해 놓고 다른 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2문단. 자, 40번의 1번 선택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문단을 보완하라고 되어 있죠? 자, 자료 2를 활용할 건데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해조류의 강합성 활동이 주변 해역의 수소 이온 농도를 높인다라는 거. 자, 요 부분이에요. 자, 좀 긴데, 자, 자료 1에 요만큼의 내용을 활용해서 해양 식물이 바다의 산성화를 억제한다는 내용을 보여주는 사례로 쓰겠다. 자, 여기 보면 이 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 해양 식물이 바다의 산성화 억제한다라고 돼 있어 조금 뭔가 아쉽죠. 그곳에다가 요 자료를 보완해서 내용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네, 활용하기 좋은 적절한 자료니까 맞네요. 자, 그 다음 40번의 2번 선택지 한번 또 보도록 할까요? 자, 역시 이 문단을 보완하게 되어 있는데, 자, 똑같이 자료 1을 활용합니다. 바다숲 조성지에서 전복과 소라 껍데기의 형성 성공률이 높아진 수치. 자, 여기요. 25% 이상 향상되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요 수치를 활용해서 석회화 생물의 생존에 해양 식물의 보존이 필요하다라는 내용. 자, 여기 쌤이 미리 형광펜 좀 권했는데요. 자, 바닷물이 산성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석회화 생물이 생존이 어려워요. 근데 해양 생물은 바다의 산성화를 막아요. 그러면은 결론이 나오죠? 석회화 생물 생존에 해양 식물 보존이 필요하구나. 요런 내용으로 이 문단을 보완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40번에 1번, 2번 모두 자료를 잘 활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엔 41번에 3번 선택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에서 무절산호류가 안발 장악함 자연 회복이 어렵다고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요건 아까 우리가 살펴보고 왔고요. 나에서 디귿. 자, 해수의 이산화탄소 농도 상승이 석회화 생물에게 영향을 어떻게 미치느냐를 반영하기 위해 산성화로 인해 일어나는 일을 쓸 건데 탄산칼슘 포화도가 낮아져 폐류나 산호의 골격 형성이 저해되는 과정을 설명하겠다. 이 부분은 적절하지 않죠? 그냥 지문에 보면은 바다가 산성화되면 탄산칼슘의 양이 줄어든다. 자, 그거 외에 포화도가 낮아져 뭐 해류와 산호의 골격 형성이 저해되는 과정을 설명한 부분은 지문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1번에 3번도 적절하지가 않겠네요. 자, 이번에는 산문단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리을 조건, 해양식물이 바다의 정화작용에 미친 물리적, 화학적 영향을 좀 제시하겠어 라고 해가지고 가에서 해조류가 물고기의 먹이나 쉼터가 된 바다숲과 같다.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확인하고 왔고요. 자,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나에서는 요 해양식물이 바다의 정화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해초지나 켈프숲의 파랑 에너지를 감소하는 역할을 한다. 자, 여러분들 뭔가 이상하지요? 해조류가 물고기의 먹이나 쉼터가 된다라는 내용과 해초지나 켈프숲이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 이 힘을 약화시킨다는 거는 서로 내용은 분명히 써 있지만 인과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쌤이 여러 번 강조하는데 이렇게 지문에 있어도 앞뒤 내용에 인과관계가 맞지 않으면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라고 했죠? 자, 리을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41번에 4번도 적절하지 않네요. 자, 그 다음 사문단이요. 자, 이번에는 기억에 해양 생태계 파괴 현상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좀 설명하겠어라고 해서 가에서 수온 상승과 갯녹음의 관계 설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걸 이용해 나에서 이 원인과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갯녹음이 수산자원 고갈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아, 이거 잘못됐네요. 자, 요 문장 볼까요? 자, 수온 상승으로 인해 갯녹 현상이 가속화되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자, 이 현상은 해양 생태계의 생산력을 급감시켜 수산자원 고갈을 초래합니다. 그럼 뭔가요? 수산자원 고갈은 그 결과가 갯녹음은 수산자원 고갈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죠. 자, 이런 함정 조심해야 돼요. 갯녹음이 이 주어입니다. 갯녹음이 수산자원 고갈의 원인인 거고 수산자원 고갈은 결과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순간적으로 착각할 것 같아 출제자가 판 함정이에요. 갯녹음이 수산자원 고갈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다. 자, 이렇게 써 있어야 맞는 스택지입니다. 자, 자료 활용 문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사문단 보완인데요. 자, 4번 스택지 자료 3을 활용하여 무절산호류가 안반 표면에 변화를 일으켜 포자의 부착을 방해한다. 자, 여기 쌤이 미리 형광펜 주황색 권았습니다. 무절산호류는 표면이 강한 알칼리성을 띠어서
포자가 부착할 틈이 사라진다. 자, 요 내용을 갖다 어떻게 쓰겠다고요? 갯녹음이 이미 발생한 안반에서 해조류의 자연 회복이 어렵다. 자, 여기 있네요. 자연 회복이 어려운데 그럼 이게 왜 어려우냐?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요 자료를 갖다 활용하겠다는 뜻이죠. 자, 자료를 적절하게 잘 활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 갯녹음 현상으로 인한 생태 파괴를 막아야 하는 이유를 내가 좀 사례를 들며 설명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41번에 5번 보면, 자, 이 가는 아까 확인했으니까 이건 지나가고요. 나에서 요 사례를 들며 설명하겠어라는 걸 반영하기 위해 일상의 플라스틱 배출을 줄이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구체적인 실천을 좀 해라라고 돼 있지만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자세히 제시되어 있지 않지요? 자, 그럼 41번에 5번 적절하지 않다는 거 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40번에 5번 선지가 답이 될 텐데요. 자, 적절하지 않지요? 뭐가 적절한지 아직 볼까요? 자, 자료 3을 활용하여 인위적인 공학의 공학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견해. 자, 여기 있죠? 인공어초와 같은 인위적 공학 개입 없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요 견해를 어떻게 쓰겠다고요? 해양식물 소실이 기후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 지닌 한계로 구체화한 내용으로 사문답에 보완다. 요 내용 있어야 돼요. 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갑자기 종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죠? 자, 계속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기후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 지닌 한계를 구체화하겠다고 했는데, 자, 요 사문단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없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보완할 순 없죠? 자, 그래서 40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트. 자, 학생이 감상문을 하나 썼대요. 자, 이 감상문에 대한 글 한번 읽고 풀어볼게요. 자, 42번에 1번 보면은, 자, 기억이 이제, 여러분들 책에 기억은 A를 방문하게 된 계기죠? 자, 요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문화가 드러난 콘텐츠의 유행에 대해 내가 좀 언급하겠다. 자, 여기 1번이 지워져 있었네요. 자, 41번에 1번, 여기에 있죠? 자, 우리나라 문화와 관련된 애니메이션 세계적 큰 인기를 얻고 우리 문화와 박물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다라고 해서 자, 콘텐츠의 유행에 대한 언급하며 글 시작했고요. 자, 그 다음 42번에 4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A가 글쓴이에게 가지는 의미와 관련하여 과거의 경험과 관련된 느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겠다. 자, 바로 이 문장 한광 펜 거볼까요? 나에게 국립박물관이란 어릴 적 놀이터처럼 뛰놀던 곳이다라고 해서 과거의 경험 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향에 온 것처럼 뭐 아니면 또 뭐 놀이터처럼 이런 거 비유적 표현 다 되겠죠? 자, 42번에 4번도 적절합니다. 자, 그 다음 1문단 끝까지 읽었을 때 1문단에서 국립박물관을 쉽게 접했던 이유를 보강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요거는 자료와 무관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고 그 다음 44번에 2번 특정 장소명은 이제 여기 국립박물관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박물관을 제시하며 해당 장소가 변해온 과정을 제시하겠다. 자, 여기만큼 읽었을 때 이 박물관이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내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자, 이 문단 볼까요? 자, 43번에 2번 이 문단에서 국립박물관의 특정 공간을 한류 콘텐츠를 활용하여 설계한 이유를 보강한다라고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자료와 무관한 내용이죠. 자, 43번에 2번도 지워버리시고요. 자, 그 다음에 42번에 2번 선지 볼까요? 자, 니은이 이제 A를 방문하고 느낀 점인데 요거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전시실과 다른 특별한 전시실에 느꼈던 점을 좀 제시하겠다. 자, 여기 보면은 일반적인 2층 전시실은 일반적 전시실과 다르게 공간의 여백을 극대화한 특별한 공간이라서 거기서 나는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게 바로 특별한 전시실에 느꼈던 점이죠. 자, 42번에 2번도 맞고요. 그 다음 42번에 3번 디귿 A에서 내가 직접 경험한 일이 있느냐인데 자, 바로 요거죠. 백제 금동 대학로에 대한 심도 있는 설명을 들은 거. 자, 이거와 관련해서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43번에 3번도 틀렸네요. 자, 산문다에서 백제 금동 대학로가 우리나라 문화사에서 가지는 의의를 보강한다라고 했는데 얘도 역시 자료와 무관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 44번에 3번이 답입니다. 자, 쌤이 여기 화살표 미리 진한 노란색으로 해서 이렇게 화살표 건놨을 때 여러분들이 이미 눈치챘죠? 아, 이 글은 지금 어떤 공간, 글쓴이가 이동한 공간에 따라서 내용이 진행되고 있구나. 자, 44번에 3번 쉽게 답 찾을 수 있고요. 자, 43번에 4번 사문단을 우리가 쭉 읽었을 때 우리 국가유산을 접할 때 외국인이 보이는 다양한 반응을 보강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자료와 무관한 내용입니다. 자, 쌤이 지금 계속 자료와 무관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책에는 있어서 아마 눈치챘겠지만 혹시 저게 뭔 소리야 하는 사람은 자, 43번 문제가 바로 요 보기의 자료를 이 글에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죠. 위에 있는 것들은 다 저 보기의 자료와 관련이 없어서 쌤이 그냥 자료와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자, 이제 43번에 5번이 답인데 볼까요? 자, 오문단에서 국립박물관에 대해 외국인이 보이는 관심의 정도가 어떤지 내용을 보강했다. 왜 보강하냐면 오문단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 박물관이 외국인에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신기했다라고 하면 대체 외국인이 뭘 어떻게 매력적으로 느끼는지 독자 입장에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요 내용을 넣겠다는 거예요. 외국인 관람객 수가 증가해서 9만 8천 명으로 9만 5천 명을 뛰어넘었다. 자, 요런 내용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아, 외국인들이 점점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내용이 보완되겠죠? 자, 그래서 43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에 5번. 자, 미음. 자, A를 방문한 이후 A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된 점과 관련해서라고 했는데, 자, 요거. 과거의 아름다움을 현재시와 재발견하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요게 이제 자기가 새롭게 인식한 점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자, 형광펜 요만큼. 자, 그런데 기념품 매장에서 내가 뭔가 새롭게 알게 된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는 것은 지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42번에 5번이 적절하지 않구나.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어요. 자, 답은 다 찾았는데 남은 선택지 좀 볼까요? 44번에 1번 전문가 견해 인용된 거 없었지요? 그다음 44번에 4번 인터뷰 내용을 활용한 거 없었고요. 그다음에 감상문이니까 뭐 글쓴이의 상반된 견해를 특별히 드러낼 일도 없습니다. 그다음 44번에 5번 역사적으로 관련된 인물을 언급한 것도 없죠. 자, 그래서 44번에 답이 아까 몇 번이었죠? 네, 3번 공간의 이동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고쳐쓰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빨리 이제 문장 번호 붙여봐야죠. 1번, 2번, 3번이었는데 바뀐 글에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4개의 문장으로 끊어지는데 오호, 요 세 번째 문장이 원래 있다가 없어졌구나. 자, 보기가 원래의 글이고 이 요 A가 바뀐 글이죠. 그럼 원래 글에서는 이렇게 문장이 4개였는데 요 세 번째 문장이 빠져나가서 이렇게 세 개의 문장으로 바뀌었구나. 그거 외에는 뭐 특별히 바뀐 게 보이지 않으면 5번이 답이겠네요. 자, 국립박물관에 방문한 소감과 맞지 않는 문장은 그냥 삭제시켜 버렸다.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개의 문장이 남게 된 거죠. 자, 뭐 청소에 가진 의의를 추가한 내용 없고요. 오히려 삭제가 있지 추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대중적 인식의 비유적 표현 없고 그 다음에 삭제된 거지 보충 설명이 더 들어간 거 아니고 추가 없고 자 간단하죠? 자 그래서 문장이 삭제됐다고 하는 5번이 가장 적절한 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능 완성 3강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